자, 이번 시간은 물질의 특성. 오늘 1과 2 같이 얘기할 거야, 이번 시간. 자, 물질의 분류를 먼저 얘기를 하면, 물질은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물질, 한 가지 성질을 갖는, 예를 들면 끓는 점도 정해져 있고 어느 점도 정해져 있는 거. 반면에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갖는 물질, 끓는 점도 정해져 있지 않고 녹는 점 어느 점도 변하기도 하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로 먼저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더라. 그 과정에 자,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홑원소 물질이라고 불러주고요. 반면에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뭐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홑원소 물질과 화합물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얘들은 이 순물질들은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이거 뭐 얘기했었지? 구리, 다이아몬드, 금, 순, 산소, 그다음에 뭐 물 H2O, 염화나트륨, NaCl, 이산탄소, CO2, 에탄올, C2H5, OH 이런 녀석들이더라라는 거지.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걸 우리가 균일 혼합물, 그리고 고르지 않게 섞인 물질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불러주고요. 설탕물, 식초, 공기, 탄산음료, 합금, 흙탕물, 우유, 암석, 과일 이런 물질들이 있고, 얘들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 즉 설탕과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아세트산과 물의 성질을 갖고, 뭐 공기는 질소는 질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란 뭘까? 자, 물질의 특성이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갖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 냄새, 맛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있더라.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더라. 그 다음, 같은 물질의 경우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 같은 경우는 물을 적은 양을 끓이건 많은 양을 끓이건 그 양이 어떻더라? 상관없어. 양이 상관없이 끓는 점은 전부 100도. 그럼 차이는 뭐겠어? 끓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생기겠지? 뭐 물의 양이 적으면 빨리 끓을 거고, 물의 양이 크면 뭐 천천히 끓을 거고, 이런 것들이지. 그 외에는 뭐 상관이 없더라. 다음,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끓는 점이 점점점 높아지고 어는 점도 점점점 낮아지고, 이런 특징들이 혼합물의 특징입니다. 넘어가면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순물질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끓는 점이 일정해지지 100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100도보다 더 큰 온도에서,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점점점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자,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두 개의 특징, 끓는 점입니다. 고체와 액체 혼합물. 두 번째, 고체 액체 혼합물의 어는 점. 얘도 고체 액체 혼합물. 자,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즉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0도에서 얼기 시작하지만 소금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점점 어느 정도 내려간다. 그 이유는 뭘까? 녹아있는 이 고체 물질들이 뭐를 끓음을 방지, 여기서도 예고 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방지라기보다 방해. 끓고 어는 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물에 비해서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진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 요것도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고체와 고체를 혼합했을 때 혼합물의 녹는 점은, 자, 여기 보면은 파라디클로로벤젠의 녹는 점이 대략 한 여기 50 몇 도 정도 되고, 나프탈렌은 조금 더 녹는 점이 한 80 몇 도 정도로 둘 다 뭐 낮진 않은데, 두 개를 섞은 혼합물의 경우는 성분 물질이 여기 부근 약 40도 부근에서 녹기 시작을 해. 그래서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그리고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 역시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계속 온도는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얘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땜납, 그다음에 퓨즈, 얘는 물과 소금, 달걀 삶을 때, 라면 끓일 때, 그다음에 부동액, 염화칼슘 이런 이 물질들을 우리가 혼합물의 특징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넘어가면요. 자,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은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불러주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떻더라? 다르다. 그래서 뭐 에탄올은 78도, 메탄올은 65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 같은 물질의 경우는 끓는 점은 일정하다. 그런데 양이 많으면 어떻더라? 늦게 도달한다. 즉 5ml의 에탄올은 이렇게 금방 끓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쯤에 끓어. 근데 10ml는 더 천천히 올라가서 여기쯤 끓어. 즉 가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ml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끓는 점은 어떻더라? 같다. 즉 같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더라? 끓는 점이 무조건 같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면 요 B하고 C는 같은 물질입니다. A는 끓는 점이 높고요, D는 가장 낮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래서 B하고 C가 같은 물질이더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가 더 빨리 끓었어. 즉 C가 양이 어떻더라? 많더라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끓는 점은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된다? 증가해야 돼. 그러면 압력이 크면 입자 사이 거리를 증가시키기가 어렵지.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은 어떻더라? 더 높아진다. 그 이유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못하게 얘들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더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넘어가서 녹는 점과 어는 점. 자, 녹는 점이라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즉 액화되는 상황, 액화라는 미안, 융해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어는 점이라는 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응고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요 그래프 자주 나옵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는 고체만 있다가 일정할 때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습니다. 자, 요 과정에서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고체가 액체로 전부 변하면 그때부터 다시 온도가 높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물 같은 경우 얼음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온도가 변하지 않아. 먼저 그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녹이는 데만 뭐 한다?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이 못 돼. 그리고 완전히 다 녹였을 때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반면에 다시 냉각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하지? 여기서는 반대로 뭐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고, 모든 액체가 전부 고체로 바뀌면 그 이후에 온도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 역시 끓는 점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즉 뭐야? 물질의 성질이더라라는 거지. 물질의 성질이더라. 그다음 두 번째,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물질의 경우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더라. 그다음 세 번째, 한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 0도에서 얼고, 그 다음에 얼음은 0도에서 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고 녹는 게 다 같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마지막입니다. 요 물질의 특성 1에서 마지막 2 또 있지. 자,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는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우리가 그 물질은 고체 상태, 끓는 점보다 높은 곳에서 그 물질은 기체 상태, 중간에서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내지. 예를 들면 실온 약 20도 또는 25도 정도를 우리가 실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온에서 물질의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20도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 더 낮으면, 즉 녹는 점이 20도보다 높으면 고체인 거고, 반면에 끓는 점이 20도보다 끓는 점이 낮으면, 즉 끓는 점이 20도 이하이면 기체인 거고, 이 20도의 온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다면 액체이더라라는 거.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물질의 특성. 여기서는 이제 밀도와 용해도를 얘기를 할 텐데, 밀도부터 갑니다.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 물질들이 빽빽하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밀도라고 해. 밀집도라고 봐요. 밀집도. 얼마나 빽빽하게 밀도. 자, 그럼 부피가 뭐냐?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부피.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밀리리터, 리터 외에도 세제곱미터, 온스, cc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 그다음 질량은요, 물질의 고유한 양.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무게는 아니었어. 얘는 무게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들은 변하지 않는 값이었어. 무게는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 등등등이 있더라. 그래서 부피를 재는 한이 눈금 실린더, 부피 플라스크, 피펫 같은 것들이 있고, 질량은 전자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같은 걸 이용을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이 밀도는, 자, 지금 부피하고 질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밀도를 구할 수 있어. 뭐를?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돼. 자, 앞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거야. 단위 땡땡당 똥똥 이거. 그러면 자, 이런 단어 잘 보세요. 단위 세모세모당 동그라미. 요 말은 결국은
동그라미를 세모로 나눠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결국에 뭐란 얘기야?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의 경우는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빵 같은 게 있어. 그러면 빵을 반으로 쪼개, 카스테라 같은 거 쪼개면 밀도가 변하느냐? 아닙니다. 왜? 부피 앤드 질량이 어떻게 동시에 변화하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더라? 일정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작은 물질은 뜬다. 뭐 이런 거. 요 그림 보면 어떤 게 제일 밑에 있고 어떤 게 제일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 우리가 밀도의 크기도 뭐 할 수 있더라? 구분할 수 있더라. 충전 좀 하면서 할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요 기울기가 바로 뭐더라? 밀도더라. 기울기. 그래서 A하고 B의 기울기가 지금 어때? 2로 같지? C는 0.5가 되겠지. 그러니까 밀도는 A하고 B가 더 크고 따라서 A하고 C는 같은 물질이고 B는 같은 물질이고 C는 같은 물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때 다른 걸 떠나서 또 이러네. 자, 기체의 밀도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부피가 많이 변해.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반대로 밀도는 어떻더라? 감소. 왜? 밀도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질량을 변하지 않으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하고 반대로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하더라. 두 번째,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부피가 감소하니까 밀도는 어떻더라? 증가한다. 따라서 기체의 밀도는 온도, 압력에 의해서 매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밀도 같은 경우는 항상 온도, 압력과 함께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어디쯤에서 이거를 어느 상태에서 밀도를 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물이냐 얼음이냐 뭐 수증기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물질들은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큽니다. 점점점 부피가 커져. 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대로 밀도는 고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에 나갈 거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은 얼릴 때 부피가 어떻게 된다? 얼릴 때 부피가 증가하지. 그래서 물의 부피는 물보다 얼음이 더 크기 때문에 반대로 밀도는 물이 더 크더라. 그러니까 얼음은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밀도와 관련된 현상들 밑에 쭉 나와 있는데 구명조끼라던가 납덩어리라던가 헬륨 풍선이라던가 이산화탄소 풍선, 그다음에 LNG의 화재경 보이기는 천장에, LPG는 바닥에. LNG는 가벼운 기체, LPG는 무거운 기체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성질은 여기까지.